네, 저 공개해버려요. 아니 우리가 드디어 시즌 3 우리 해고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행복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아니 우리가 잠깐 쉬었잖아요. 아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 진짜 나 이날만 기다렸다니까요. 진짜 저도 막 D-5일, 3일, 1일 세면서 오늘 만나기만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시즌 3 우리 해고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행복한 소식이에요. 행복한 소식. 조마조마했는데. 조마조마했어요. 연락이 안 오니까 굉장히 속 조마조마네. 아 근데 그 사이에 또 우리 나이 언니의 신곡이 나왔어요. 진짜요? 네. 오. 어떻게 궁금하세요? 아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제가 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신곡을 한번 들려드려 볼까요? 궁금하다. 비트가 있는데? 뭐야? 트로트 아닌데? 오빠가 우리야 난날 안돼 얼굴 빨개졌어. 오빠가 잘한다 하지마. 우리야 난날 안돼 오빠 사랑하는 오빠야 예! 이제는 오빠한테 기대야 기대야 찰떡처럼 붙어날래 예! 내맘 가져갈 사람 야, 이거 너무 귀엽다. 내 춤 좋다. 불탄 사람 진짜 사랑하는 오빠야 이야. 야, 이거 진짜 나이 씨를 위한 노래네. 너무 좋다. 완전 귀염 깜찍.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와, 대박이야, 완전히. 중독성 장난 아니네요. 아니, 이거 그냥 1등 하겠는데요? 뭐 국회 TV에서 뭐 이렇게 자주 틀어주시면은 뭐 1등 가능하죠. 오빠 이러니까 모처럼 들어보는 말이라서. 게스트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오늘, 진짜, 너무 이렇게 지금 제가 신나가지고 있었는데, 놓치면 안 되죠. 네. 자, 오늘,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에 또 귀하게 모신 게스트 분이 계시죠. 김재정 학생,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웰컴, 웰컴. 문헌정보면은 도서관 이쪽 아닌가?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19학번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지금 4학년 재학 중입니다. 아, 그래요? 잘 오셨어요.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오늘 또 퀴즈로 한번. 퀴즈 생겼어요? 퀴즈로 한번. 너무 네. 하고 싶었어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자, 퀴즈 나갑니다. 4월에는 땡땡땡이 없다. 없다고? 없다. 자, 땡땡땡. 땡땡땡이 없어요. 4월에 땡땡땡이 없다. 땡땡땡이 없다.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해서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시즌3는요. 뭐 준비하셨어요? 힌트 보여드립니다. 국회사 빅데이터. 짜잔, 나옵니다. 자, 국회 가시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힌트들이에요? 이런 것들 힌트들인데, 이런 거 힌트들인데. 이 중에 하나구나. 네. 자, 이게 뭐냐면 국회 도서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국회 회의록 빅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제388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으로 빅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자, 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일단 땡땡땡이라서 세 글자일 것 같네요. 그쵸? 휴일 휴일, 몇번 휴일. 보이네요. 너무나도 가운데 이렇게 있는 혹시 공휴일인가요? 힌트가 나.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공휴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꽃피는 4월에 봄에 어떻게 공휴일이 없냐고. 그러니까. 없어요? 4월에 없잖아요. 생각해보니 없네요. 없어요. 많은 줄 맞아, 안 쉬죠? 안 쉬어요? 실례요? 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진짜 사실 3월 하면 새롭게 무언가를 막 시작하면 좀 바쁜 느낌이 들잖아요. 봄과 그쵸. 함께. 맞아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쯤 들어가면 좀 지쳐요. 살짝 쉬어야 가야 돼요. 살짝. 그런데 공휴일이 없어요. 우리는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전 문헌정보학과인데도 국회도서관의 국회 회의록을 빅데이터로 만들어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 회의에는 왜 공휴일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한 걸까요? 자, 작년 6월에 있었던 회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6월이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 공휴일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 맞아요. 대체 공휴일이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는요, 해당 법안이 그 대안 가결된 그 회의에서 나온 겁니다. 기존에는요, 추석,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됐었죠. 자, 그런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대체 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대체 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이제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쵸. 국경일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건 간에 이 대체 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유 아시죠? 알죠. 네. 공휴일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 추구권의 하나이며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한글날도 대체 공휴일이 지정이 된 게 너무 좋아요. 저 어릴 때는 한글날은 공휴일도 아니었어요. 아, 이게 진짜 한글날은요, 사실은 1946년, 그러니까 광복되자마자 바로 그 이듬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가 1990년에 제외가 됩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너무 슬프다. 그다음에 2005년에는 국경일로 승격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에야 들어서야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죠. 아니 근데 한글의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귀한 날인데 이 공휴일이 다시 되기까지가 2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요. 근데 진짜 저는 왜 공휴일이 돼야 되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놀아야 기억합니다. 이게 안 놀면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정말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멕시코 스페인어의 날이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언어를 기념하는 날이 아예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멕시코어예요?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죠. 스페인어. 그럼 그쪽에 네. 있겠네요. 스페인 쪽에 네. 있나요? 한번 친구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건 한글날 진짜 이렇게 다시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이 한글날만큼요. 아니야. 이거보다 더 되찾기 어려웠던 공휴일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오늘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바로 어떤 날이냐면요. 우리 고유의 명절. 뭘까요? 설. 설이에요, 설. 자, 오늘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주제는 공휴일, 그 중에서도 설날입니다. 야, 설날 좋네요. 약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국회사랑 연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전에 퀴즈. 좋아. 설날의 어원은 무엇일까요? 설날에 뭐라고요? 설날의 어원. 5번이 뭐지? 5번? 어원이 어렵구나. 미안해요. 네. 퀴즈를 알아들어야 풀지냐 모르겠는데. 퀴즈를 못 알아들어서 못 푸는 상황. 어원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아나운서님.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시작. 시작. 이 설날이란 단어의 시작. 왜 설날이 왜 생겼는지.
설날이라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네. 시작도 어렵네요. 그렇죠? 시작도.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낯설다의 그 설. 왜냐면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요? 이제 처음 출발이잖아. 그래서 낯설다의 그 설자 해서 서른날 해가지고 설날. 그 다음에 처음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선날. 처음으로 선날. 그래서 설. 이렇게 해가지고 설날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설이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설날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설날에 뭐 하시나요? 설날에요? 가족과 함께 보냈는데.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죠. 맛있는 것도 가족들과 먹고.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쉬기도 하고. 혹시 크리스찬 설날 때 뭐 하셨어요? 저는 그때 제일 바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쉬기 때문에 그때 외국인들이 많이 섭외됩니다. 그때 제일 바빠요. 여기 저기 한복 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는 제일 바빠요. 설날이 성수기군요. 예. 그렇네요. 또 외국인이 한복 입으면 더 뭔가 희귀하거든. 그렇지. 네, 맞아요. 서영 학생은 설날에 뭐 하셨어요?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이 가족들이랑 이제 설 음식 만들어 먹고 즐기고 있습니다. 네. 다 공통적으로 크리스찬만 빼고 쉰다. 크리스찬은 일한다. 제일 바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게 쉬는 날이라고 너무 당연히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쉬는 날 설날을 되찾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설이 두 번 있죠. 네. 양력설도 있고 음력설도 있고.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음력설이 무려 100년 가까이 없애야 한다. 그 없애야 한다라는 핍박받던 공휴일이었다는 사실.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죠. 이거 모르셨구나. 왜 없어요? 궁금하시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큰별쌤이 미리 저에게 숙제를 내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Z세대에게 물어봐. Z세대들은 과연 음력설의 슬픈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과거에 음력설이 사라질 뻔했대. 혹시 이유를 알고 있어? 아니 나는 양력설이 왜 생겼는지는 알았는데 음력설도 같이 없어질 뻔한 건 처음 알았어. 태양력의 도입으로 양력설은 공식적인 설로 인정하고 음력설은 민간에서 지내는 사적인 설로 간주했다고 해. 따라서 오래되고 없어져야 할 전통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했다고 들었어.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의 시간을 통제하고 싶어 했는데 그때 음력과 양력에 관심이 되게 많았나 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설 문화를 양력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고 알고 있어. 만약에 음력설하고 양력설 둘 중에 공휴일을 지정을 해야 한다면 언제로 지정하고 싶어? 나는 음력설로 지정하고 싶어. 이유는? 아무래도 설은 가족들이 함께 한 해를 시작하는 건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음력설로 새해를 맞이하시기 때문에 나도 함께 하고 싶어서 공휴일로 지정하고 싶어. 난 둘 다 지정하고 싶어. 왜? 왜냐하면 양력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으로 공휴일을 지정하고 싶고 음력설은 이제까지의 우리 설 문화였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공휴일로 지정하고 싶어요. 나는 음력설을 지정하고 싶어. 그 이유는? 일단 우리 양력설이 생긴 이유가 일본의 압력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왕이면 전통적인 설인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질문이 나왔는데 진짜 우리도 궁금하네. 나이 씨, 양력설, 음력설 공휴일 지정한다면 어떤 날? 저는 사실 이 인터뷰 내용을 듣기 전에는 양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1월 1일 그냥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근데 뭔가 일본에 어떤 뭔가 제재가 있었다는 걸 들으니까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놀랍게도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음력설 설날은요, 불과 30여 년 전까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거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정확히. 그러니까 음력설만 되면 분명히 쉬는 날인 것 같은데
분명히 쉬지 않아요. 묘한. 자, 어쨌건 간에 이 음력설을 없애려는 그 노력이 정말 오랫동안 이어져가지고 공휴일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음력설 자체가 사라질 뻔했죠. 자, 먼저 이번 시즌 3에서 새롭게 탄생한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카더라 통신의 김나희 기자입니다. 지금 제 손에는 검은색 액체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 액체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 몰라요. 먹물 같은 거 아닌가요? 뭐 서해할 때 쓰는 그런 거. 역시 약간 예리했습니다. 하지만 간장! 간장일 수도 있어. 요리할 이따가 때 쓰는 드리겠습니다. 이 액체의 정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은 물이면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을 드렸듯이 중요한 건 용도입니다. 이 검은 물체의 용도는 바로 왜 이래? 와! 아니, 그 하얀 옷 입은 사람은 깜짝이야. 왜? 흰 옷을 더럽히기 위함입니다.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게 짓궂어요. 협찬 받은 네. 건데 메이커가 화나요. 이렇게 물면 옷을 더럽히는 용도로 왜요? 제가 지금 한 행동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저지른 짓입니다. 일본은 음력 1월 1일 설날에 흰옷을 입고 세배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검은 물이 든 물총을 쏴서 옷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대체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상입니다. 야, 카더라 통신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하얀색 옷에다가 이렇게 검은 액체를 뿌리면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전통 명절인 이 음력설을 없애려고 했던 여러 행위 중 하나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왜 그들이 그랬는지 그 이유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1896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무려 120여 년 전인데 도대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1896년. 자, 다음 시 외쳐주세요. 1896년! 1896년! 고마워요. 네. 자, 이 1896년 1월 1일. 이날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태양열이 공식 도입된 날이에요. 사실 원래 우리는요, 그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을 사용했었죠. 음력. 왜 어르신들 생일 같은 경우 아직도 맞아요. 음력. 그러죠. 이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맞아요. 헷갈려요. 우리 엄마 생일이 가만 있어 봐. 맨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개화파 관료들이 추진한 그 국정개혁,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을미개혁에서 1896년 1월 1일부터 양력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요. 자, 바로 40여일의 시간을 잃게 된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장윤 아나운서님께 고정실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령을 내리기를 3통의 사기를 교대로 쓰는 것은 때에 따라 알맞게 정한 것이니 정삭을 고쳐 태양력을 쓰되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505년 1월 1일로 삼으라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길래 40여일의 시간을 잃게 됐다는 걸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양력이 이제 공식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음력 1895년 11월 16일이 다음 날인 11월 17일이 양력 1896년 1월 1일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역사에서 1895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 오늘 자 굿나잇 안녕 나 11월 16일에 잠잘게 빠이빠이 눈을 떴어요. 뭐야 1월 1일이야 오늘이? 그러니까. 뭐야 이거 타임슬립이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졌어요. 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새해가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백성들이 일상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좋을까? 나쁜가? 좋은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12월까지 돈을 갚기로 한 사람은 좋겠죠. 아, 1년 더 기다려야 되니까. 신박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 그런 생각도 못했네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나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아, 생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저희 나 11월 18일이 생일인데 올해 내 생일 없는 거야? 뭐 이런 일도 벌어지겠네요. 황당하네요. 자, 이 백성들은 이렇게 갑자기 양력이 딱 도입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설을 그냥 음력설로 시행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제사날에 오셔야 되는데 그 날짜를 양력이 되면 알지 못하실 거 아니에요. 음력으로 그것도 계산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회와 문화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쉽게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걸 해라라고 했던 정부조차도 음력 1월 1일에 그 국가의 의례와 행사를 진행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제 양력을 무시하고 음력 1월 1일을 이제 명절로 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순종이 즉위한 1907년이었습니다. 당시 그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죠. 그렇죠. 자, 이 이완용이 순종에게 진언을 합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국가의 정상은 이미 태양력을 준수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지 않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음력 쓰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자 이 순종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완용의 뜻이라면 일본의 뜻이었겠네요. 그렇죠. 음력 설날에 대한 억압은 바로 이렇게 한 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는 일본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혹시 크리스찬 네. 이렇게 사시면서 우리나라 사시면서 신정, 구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 들어봤어요. 오! 네. 아, 진짜 크리스찬 한국 사람 많네. 신정은 그 양력 그 기준으로 1월 1일이고 음력 기준으로 이제 구정. 맞아요. 아니 근데 이 타이밍에 약간 신정과 구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이 명칭이 음력설 억압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신정, 구정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일본이 음력 설날을 그 세지 못하도록 그 억압하던 당시에, 그러니까 양력 설날은 새롭고 진취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새로울 신을 붙여가지고 신정 이렇게 이야기한 거고요. 음력 설날은 오래되어가지고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안 좋은 의미로 옛 구자를 붙여가지고 구정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부르게 했던 것이죠. 이전에 뉴스할 때도 이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 배웠었거든요. 근데 단어가 가진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음력설날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황당한 억압 속에서도 우리 백성들은요 여전히 음력설날을 셉니다. 일제가 민족 전통의 그 뿌리를 쫙 뽑으려고 드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항의식이 더 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양력은 그냥 일본 애들이나 그냥 세는 거야. 이건 우리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이제 외놈살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나라를 되찾으면서 전통 명절도 찾지 않았을까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 광복 이후에도요, 음력설날의 그 억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 문화의 어떤 말살, 이런 측면이 강화되었다면, 광복되고 나서는 좀 다른 이유였어요. 뭐냐면, 이중과세 방지. 죄송한데 오늘 너무 어려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 이중과세. 막 5번에서부터 뭐 이래가지고. 뭐 이중광세라는 건 뭐 세금을 이중으로 혹시 내는 건가요? 뭐 어떤 이중 과세. 과세. 관세가 아니구나. 이중. 이중과세라면은 어떤 의미로 우린 요즘 익숙하죠? 세금을
이중으로 낸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말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양력과 음력으로 설을 2번 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가 뭐냐면 세금 세자가 아니라 연도할 때 세예요. 연도. 매해. 매해 세는 설날을 2번 센다. 2번 센다. 그래서 이중 과세.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니 같은 설날인데 일하는 사람들이 그 2번이나 쉰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모니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의 그 공휴일에 관한 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승만 정부가 지금 1949년 이 대통령령 제124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걸 통해서 양력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를 공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양력설이 공식적인 공휴일이 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 거죠. 보면은 양력설뿐 아니라 식목일, 한글날, 심지어 크리스마스까지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음력설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니까 확실히 없애려고 한 게 맞네요. 야, 공휴일에 설날이 없어요. 크리스마스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남비가 문제라면 오히려 양력설을 그냥 없애면 되잖아요. 자, 어쨌든 이승만 정부는요, 공공기관의 그 정상적 업무 추진과 이 국민의 휴업 금지 등을 이 음력 과세 방지에 대한 방안으로 마련하기도 했죠. 자, 당신 뉴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한 을미년은 가고 희망의 새해 병신년은 밝았으니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시는 3천만의 영도자 이 대통령 각하께서는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전 국민이 가일청 합심 협동하여 국권을 확장하고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자는 요지의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이렇게 새해 새날이 찬란하게 밝은 아침, 경무대 관도에는 대통령 각하 내배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한 각계각층 내외 인사들이 답지했습니다. 색동저고리의 사홍치마로 귀엽고 아름답게 단장한 어린이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대통령 각하 내배분께 공손하게 세배를 드리고 이어서 새해의 노래를 합창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배를 1월 1일에 받았네요. 맞습니다. 네, 이승만 정부의 의지가 되게 강력해 보여요. 되게 강력해 보이죠? 네. 근데 정권이 달라졌는데도 변함이 전혀 없었나요? 이제 뭐 이승만 정부 뒤에 좀 쭉 가는 정부가 박정희 정부잖아요. 이 박정희 정부 들어오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 때는 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허례허식 묵 이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절약을 굉장히 미덕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삼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2번이나 설을 센다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 그 시절에서도 그 어떤 정책 기조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음력설을 없애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와 같은 입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2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정 프로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여 강조하지 말라. 자, 이렇게 영화 포스터를 보시면 이 대목이거든요. 예, 구정 프로, 구정 프로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쓰지 마라. 이런 거 쓰지 마라. 네. 근데 명절이면 특성 영화가 좀 뭔지 찾아보잖아요, 보통. 지금이야 뭐 생각만 나면 그냥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전 정말 기억나는 게 설날만 되면 영화관에서 못 봤던 그 귀한 너무 재미있는 너무 좋은 영화를 정말 아침 9시부터 쭉 틀어줘요. 그럼요. 전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구정이 되면 왜 옛날에는 이제 신문 보면 채널 TV 프로그램들이 다 이렇게 소개가 돼요. 네네. 예, 그거 찾아보면서 이렇게 형광펜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몇 시에는 어떤 영화, 몇 시에는 어떤 영화, 몇 시에는 어떤 영화. 얼마나 좋은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재미를 앗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네, 심지어는요. 설날하면 뭘 먹습니까? 떡국. 떡은 뭐 바로 이 떡을 만들기 위한 쌀, 그 떡쌀이 음력설에 소비되는 걸 억제하라고 단속반까지 편성이 됩니다. 그렇겠다. 음력설에는 떡국 먹지 못하게 하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보고를 피하기 위해서 몰래 가서
떡 좀 주세요. 이렇게 몰래 사고. 너무해. 그러니까 미리 사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죠. 어떤 애는요, 음력설 직전에는요, 방앗간 폐쇄. 말도 안 돼. 이렇게까지 통제하는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부가 오케이 그렇게 음력설을 폐지하려고 노력을 한 건 알겠어요. 근데 국회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때? 국민들은 음력설을 세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민원이나 이런 어떤 염원들이 당연히 국회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었겠죠.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요, 고유 명절인 이 설날을 되찾기 위한 그런 노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음력 1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라는 이 법안과 건의안이 꾸준히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이었죠. 1960년 반재현 국회의원의 115인이 우리나라의 민속과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음력 정월 1일을 송춘절로 정하자는 결의안을 제출을 합니다. 전 국민이 과거 30여 년 동안 외정하에 강압에도 굽히지 않고 우리 정부의 간곡한 권고에도 따르지 않고 기어코 구정을 고집하는데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 구태여 전 국민의 의사를 꺾어서 공연한 혼란을 일으킬 것 없이 하루만이라도 전 국민이 혼연일체로 융화되어 함께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전통에 빛나는 우리 결의 고유의 아름다운 민속을 앞으로도 길이 살려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감히 이 법률안을 제안코자 하는 바입니다. 전 국민이 일제나 정부의 강압이나 권고에도 굴하지 않고 음력설을 세니까 국민의 뜻을 따르자는 주장이네요. 저는 저 말이 너무 슬퍼요. 하루만이라도 전 국민이 혼연일체로 융화되어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국민이랑 정부가 이 의견이 다르니까 명절 때 어느 누구도 제대로 즐기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결의안 통과돼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통과되어야죠. 통과돼야죠. 그러나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출한 제33회 정기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바람에 회기 불계속 폐기로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회기 불계속 폐기. 네. 국회의 어느 회기 가운데 의결되지 않은 의안은 그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소멸이 되고 또 다음 회기에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지 않았더라면 그럼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네. 어쨌건 우리는 지금 음력설을 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올라와요.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제11대 국회에 들어선 1981년 8월 1일, 이 김영광 의원의 23인의 국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음력설을 농본절이라는 이름의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합니다. 이번에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농본절 지정입니다. 네, 국민당은 김영광 의원 등 당 소속 의원 24명의 이름으로 농본절 지정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전국 각지로부터 격려 서한과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저라도 전화하겠어요. 어이구, 김영광 의원님, 네, 한 표 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별로야? 아니, 공휴일은 아니고 그냥 지정만 해놓는 거죠. 양력설에 대해서. 지정만 해놓고 지정만? 음력설을 뭐 공휴일을 하루 이틀 더 넣고.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것도 대안이 되겠네요. 그죠? 역시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설을 되찾고 싶은 국민들이 많았던 거네요.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농본절에 대한 논의 잘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이제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라고 하나? 만장일치. 참 어려운 말 많이 나온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을 것 같아요. 글쎄요. 당시 정부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볼 텐데요. 속기록 키워드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키워드! 기현상. 뭐 왠지 뭐 안 좋은? 이번에 또 뭐 혹시 타이밍 안 맞아? 이번에도 타이밍이 안 맞을까요? 네. 자, 이 회의록은요. 1981년 10월 26일 국회 그 내무위원회의 회의 내용인데요.
당시 총무처 장관이었던 김용윤은 이 음력설의 공휴일 지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합니다. 구정을 공휴화한다는 것은 명목여하 간의 새해 출발 시점이 2개나 되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될 뿐 아니라 86년간 계속 추진되어 온 양력화 노력의 후퇴를 의미하며 이는 나아가 양력이 생활화된 우리의 생활 질서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 문제로 논란과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반대하시네요. 지금 뭐 이 주장이야 예전부터 반대했던 그 주장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국민들이 음력설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력해 보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정부는 음력설을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또 만만치 않네요. 자, 이 총무처 장관의 주장에 반대하며 나선 의원들이 계신데요. 내무위원회 회의 현장에 계셨던 유준상 전 의원에게 당시 상황을 한번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 합니다. 자, 유준상 의원님. 저는 원래 11대, 12대, 13대,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사이버 보안 리더를 양성하고 있는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당시 국민들은 정말 음력설을 너무 바랬잖아요. 당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본이 완전히 그 주권을 장악한 상황 이후에 민족 정기를 말살시키고 그런 음력설에 대한 이 부분을 서서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막 우리 정부에서도 소위 이중과세라는 그 폐단 그리고 소비가 좀 과하다. 그 생산성 증대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구정을 세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갖가지 역할을 했지만은 실제로 심정은 소위 일본 사람 외놈의 설이다. 구정은 우리 대한민국의 설이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음력설 세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던 건데 국회의원들의 의견은 어땠나요? 아니 국회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민의와 여론을 수렴해서 전체 80% 이상이 국민이 세고 있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87%에서 심지어는 경향신문의 92%까지 지지를 받고 공의를 지정하라 하는데 그걸 반대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집권당에서 이런 방침이 딱 정해지면 일사불란의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목소리, 현실을 그대로 확인해가지고 그걸 전달한 거죠. 여당은 반대, 야당은 찬성했다는 건데 관련해서 토론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일제 때부터 우리를 음력설을 세지 못하도록 가진 방해 공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냐. 저는 민주한국당 소속으로서 찬성의 이유는 80% 이상의 국민들이 구정을 세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 설을 세움으로써의 소위 이제 국민 간의 조상에 대한 숭배, 추녀 사상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인정 넘치고 풍요스럽습니까? 국민의 여론, 민의를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정부하고 그때 당시 여당은 반대했어요. 아주 치열했네요. 저는 음력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사정들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게 좀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자기들이 태어나기 전 어떻게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에서 이런 국회사를 찾아서 막 각종 그 현안마다 방영을 시켜가지고 막 자라는 젊은 세대들 또 지금 앞으로 국가를 운영해 가려고 하는 중추인들이 이런 걸 알게 되는 것은 또 알게끔 해주는 것은 또 방송의 본연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역사의 그 현장에 생생하게 계셨던 분의 이야기라서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자, 양력설에 대한 이 정부 인식은요, 신정 단일 과세의 정착화를 위한 지시라는 1981년 12월 16일자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는요, 이 공직자의 신정 단일 과세 교육 참여, 구정 과세 금지, 구정 과세 행정 지원 업무 축소 또는 중단,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특히 국민이 이 신정 과세를 하도록 이 분위기를 조성하되 강요하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유도하라, 뭐 이런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정부는 어떻게든 강력하게 양력서를 좀 세려고 하는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이 사회 분위기나 뭐 국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끝까지 뜻을 걷지는 않네요. 상공부 노동부 부처의 이 전환 사항에 근로자의 그 구정 귀양 및 휴가를 축소하고 신정에 더 많은 휴가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요. 대체 국회의 노력은 언제쯤 좀 성과가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음력 1월 1일의 공휴일 지정이 힘들어. 결실을 보게 됩니다. 네. 바야흐로 1984년 12월 민주정의당은요, 의원총회를 열고 음력설을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합니다. 명칭은 조상의 날로 요청했는데요. 차관회의에서 명칭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좀 이제 부정적 견해가 좀 다수였다고 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근데 뭐 저 외국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상의 날은 조금 약간 자연스럽지 않아요. 조성의 날 이게 조금 약간 매칭이 안 돼요. 네. 그니까요. 근데 명칭은 그렇다 치고 그럼 드디어 정부의 음력설이 좀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네, 아까 이제 민주정의당 얘기했는데 민주정의당이 여당이거든요. 근데 여당에서 지금 이게 올라왔으니까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명칭은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정해졌을까요? 저는 설을 이날로 저는 셌거든요. 예, 바로 민속의 날입니다. 민속의 날. 민속의 날. 네, 무려 90년 만에 음력 1월 1일이 공휴일이 됐습니다. 근데 전 외국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민속의 날도 약간 좀 어색한데요. 우리도 어색해요. 그래요? 민속의 날이라는 네. 단어 자체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설날이라는 그냥 온전한 이름으로 되찾았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건 참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 국민들도 뭐야 이게 민속의 날이 뭐야 라고 해가지고 이 반쪽짜리 설이라는 그런 말도 많이 했죠. 하지만 이 처음 공휴일로 지정된 음력설 민속의 날, 귀성객이요 이전 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국민들도 명절을 제대로 해피하게 즐겼습니다. 드디어. 자, 당시 뉴스 한번 보시죠. 올해 처음 공휴일로 지정된 음력 정월 초하루 민속의 날.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는 차례와 살아계신 우드어른을 공경하는 세배를 올리는 가운데 농악을 앞세운 가장 행렬 등 갖가지 민속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는 팽이치기와 제기차기 등 여러 가지 민속놀이로 명절을 더욱 흥겹게 했습니다. 추억 속에 살아있는 우리의 전통, 그것을 오늘의 무대로 끌어내어 민족의 축제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바로 처음 맞는 민속의 날일 것입니다. 야, 드디어. 정말 설 분위기 난다 진짜. 그러네요. 그죠? 어쨌건 쉴 수 있는 공휴일은 1985년 음력설부터 딱 하루였지만 쉬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루가 아니었어요. 요 앞에 앞뒤로 이렇게 이제 쉬는 날 붙여가지고 직장인들은 그냥 한 3일, 4일 이렇게 쉬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하루 공휴일이지만 앞뒤로 붙여가지고 설을 좀 셌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설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직 민속의 날이야. 언제 바뀌었죠? 네, 언제 바뀌었을까? 드디어 1989년 설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명절을 되찾게 됐고요. 1989년 2월에 민속의 날 명칭을 정식으로 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음력설은 3일치입니다, 이제. 3일치고요. 양력설의 그 공휴일 기간은 그거를 이제 3일에서 2일로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단축하면서 대통령령 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자, 한번 내용 한번 볼까요? 제한 이유가 민족 자존과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고향을 찾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설날과 추석이 명실상부한 우리 고유의 민속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여가 선용들을 위하여 공휴일을 합리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제서야 하자고요? 야, 이거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들었네. 그러니까요. 올해도 걸렸다. 자, 국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일단. 애쓰였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생각.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예, 옛날에는 양력설을 길게 하고 음력설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음력설을 중심으로 하고 양력설을 줄여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당시 그 김대중 대통령은요, 국무회의를 열고요, 설을 1년에 2번 세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중과세 큰 낭비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양력설을 줄이고 음력설을 늘려나가는 힘들다.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지만 왔네. 네, 왔어요. 네. 표현은 그대로 이중과세라고 사용이 됐지만 결과는 반대였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그 변화가 왜 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 경제 성장 근대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그 서양 중심의 어떤 사고 방식. 왜냐면 그들이 너무 잘 살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 그들한테 좀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것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점, 저는 이게 88 올림픽 이후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침 민속의 날도 89년이잖아요. 그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의 고유 명절, 그리고 그 이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리묻었던 그 이름 설날을 되찾은 것이 아닐까. 자신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지금과 같은 공휴일 음력 설날이 정착되기까지 참 사연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계산해보니까 무려 90년이 걸렸어요. 민의의 전당이란 국회답게 민족 고유의 명절을 지키고자 했던 국민의 바람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아주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되게 새로웠어요. 너무 다 낯선 환경인데도 다들 편하게. 여기도 설날이었어요? 명절 같았어요. 재밌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뒷분들은 항상 이 시간 되면 늘 긴장하는 시간이 있어요. 하이라이트. 네. 얼마 시즌3.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아니, 시즌3가 없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 바뀌었는데 이거 안 바뀌네. 자, 선 학생 가장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딱 때려주시면 뒤에 있는 세 분들은 너무너무 당황해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 그럼 먼저 선 학생,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 오늘 나는 설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원래 오늘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그냥 평소대로 익숙하게 설날은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이랑 쉬는 날이구나 라는 생각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는 설날이 이렇게 생기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설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신정 구정에 구분 짓는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잦았네 또. 잘았네 또. 예전에는 당연히 몰랐죠. 정말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신정 구정했는데 앞으로는 이 말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큰 거 배우셨네요. 네, 맞아요. 크리스티안! 오늘 나는 네. 전통과 국회의 연결고리를 알게 됐다. 네. 연결고리, 그 어려운 말을. 보통 이렇게 전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정치나 국회랑 완전 다른 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 쪽에선 혹은 정치 쪽에서는 그 명절을 건드리는 순간에 사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요즘 있는 촌동 같은 것들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하게 돼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타인이 대단해.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앞에서 정말 좋은 얘기들을 제가 생각했던 걸 다 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나는 국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회가 이렇게 재미있으면 앞으로 다가올 그 수업 시간은 얼마나 더 재밌다는 거겠어요.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네. 재밌었고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국회사가 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아유.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우잘보 국회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재밌는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설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이렇게 힘든 역사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국회가 일을 많이 했구나. 네, 드디어 해냈구나. 국민들의 어떤 그 염원을 이렇게 반영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헌절도 공휴일로 해주세요. 네, 제헌절 법정 공휴일로 해주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좋습니다. 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